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린이가 이건 알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 기본 원칙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까지 했던 내용 중에 혹시 저 좀 뭐 코멘트 하실 거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 생각나실 때마다 아무 때나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한 게 첫 번째는 수익과 위험이네요. 그죠? 예, 수익과 위험. 뭐 어떤 의미일까요? 수익하고 위험이 같이 가니까 그 위험을 좀 생각하면서 하라는 건데 저는 수익과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수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위험입니다. 위험.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정시 격언에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뭐냐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라. 뭐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험이 크면 높은 수익을 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 격언은 별로 좋은 격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높은 수익의 저상품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리스크가 안 간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리스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위험이 크다는 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있잖아요.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주면서 위험은 은행의 위험하고 은행 예금하는 거 위험이 똑같다면 그러면 그 물건을 왜 저한테 팔겠어요? 지가 거기에 투자하지. 그렇게 좋은 물건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누가 내한테 높은 리턴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냥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내한테 높은 리턴이면서 낮은 리스크인 그런 상품을 팔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리고 뭐라고요? 하이 리스크면 로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논문인데 앙 호드릭 싱 그다음 장이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이제 이 저널 오브 파이낸스가 탑 저널인데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실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볼러틸리티 퍼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이 리스크이면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체크해 보니까 하이 리스크이면 수익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는 투자하지 마셔라는 거죠.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시면 그거는 수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변동 종목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 고변동 종목을 왜 좋아하시냐면, 어, 올라가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올라가는 걸 타가지고 뭔가 그 수익을 올릴 수도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거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말은 뭐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본다면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잃더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고변동성 이상현상, 하이 볼러틸리티 퍼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토스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냐면 손해보지 말자입니다. 예. 왜 손해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안 잃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이 더 중요한 거지 수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50%예요. 근데 원상 복구하려면 몇 프로가 필요해야 돼요? 100%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손해보고 나면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따블이 났어요.
100% 났어요. 그죠? 좋았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 50%, 마이너스 50%를 맞으면 그냥 다시 원상복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변동성이면 벌 수 있는 기회 있지만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잃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라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이 never lose money. 돈 잃지 말아라. 그다음 뭐예요? 두 번째 원칙이 never forget rule number one. 그러니까 돈 잃지 말아라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냐, 종목 선택 어떻게 하시냐 보면 굉장히 내 눈에 들어온 종목들은 뭐 어떤 종목들이냐면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이에요. 급격하게 상승했으면 그다음에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예. 그 위험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그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뭐 다음번에 왜 사람들이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아마 이 강의의 말미쯤에 되면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높은 변동성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적인 변동, 지루하더라도 안정적인 변동성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놀이동산에 가서 청룡열차를 타잖아요.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막 아드레날린이 생기면서 도파민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거죠. 굉장히 즐거웠으니까 우리는 뭘 지급해요? 그 놀이 그 탈 것을 탈 때 이제 돈을 내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고변동수 종목 뭐 어떤 종목이냐면 롤러코스터예요. 내가 기뻤잖아.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 돼요? 아니면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내야겠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열차가 있겠죠, 그죠? 예. 에버랜드 가면 비룡열차라 하는 열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애들이 타는 열차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타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주식투자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비룡열차, 청열차가 아니고 비룡열차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대 재테크 저축과 투자를 얼마씩 해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 저 토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00배기 나이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30대면 100배기 30이니까 얼마야? 주식에 70, 그다음 안자산에 30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건금 전략해서 그다음 뭐죠?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젊을 때는, 그러니까 왜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이 많다가 늙을 때는 주식 비중이 적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논리의 근거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떤 거냐면 젊을 때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계속 투자하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젊을 때는 좀 공격적 투자하고 그다음에 늙었으면 보수 투자하라는 게 이야기인데 젊었을 때 공격적 투자해가지고 그나마 없던 돈도 다 까먹고 나면 그러면 다시 그걸 모으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눈덩이를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눈덩이가 반으로 탁 줄어들면 다시 쌓으려면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믿지 마십시오. 토스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가 토스 증권에 수수료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사기야. 라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죠? 벤저민 그레임이라고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야기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주식의 비중을 50 정도로 돌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식 50, 그다음에 안자산 50. 그러다가 주식이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55가 되죠. 그러면 다시 5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주식과 안자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보고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50, 45, 55. 이해가셨어요? 만약 주가가 떨어져가 45가 되면 안자산을 주식으로 좀 더 집어넣어서 50도 5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다시 또 55가 되면 5를 팔아가지고 다시 또 55, 50대 50으로 밸런스를 맞추라는 게 벤자민 그레엄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벤자민 그레엄이 그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뭔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한 75%까지 가졌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25%까지는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식 배당률하고 예상 이익 성장률하고 당국제 수익률 플러스 알파하고 서로 비교해 가지고 요게 좀 높을 것 같으면 70으로 갔다가 요게 더 높을 것 같으면 20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린이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전략을 쓰시려면 그거는 뭐냐면 주린이를 벗어나고 나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어 주린일 때는 그냥 요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또 그 증권회사에 보면 투자 성향 분석, 투자 성향 설문 같은 걸 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수적이면 주식을 30, 내가 보통이면 50, 공격적이면 70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도 사실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보수적인 사람이든 공격적인 사람이든 그냥 50도 50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반은 넣었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한다는 거죠. 오케이, 한국은 우상향 안 한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미국은 우상향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식에 집어넣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100%다 집어넣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반반 정도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 45, 55 되면 다시 리밸런싱 하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 리밸런싱 하는 게 답인 것 같다. 자, 이건 토스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토스는 요것만 이야기했습니다. 20대 재테크 저축과 투자를 얼마씩 해야 할까 하는 게 또 토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저축할 자산하고 투자할 자산을 나눠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초단기로 뭔가 운용해야 될 거는 예금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1년, 3년은 적금에 집어넣고 그다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3년, 5년, 10년이면 그거는 뭐냐면 적립식에 집어넣고 그다음 10년이면 저축보험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토스에서 한 이야기예요. 예. 저는 동의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토스는 토스 정권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토스 은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도 사람들이 돈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토스 보험 있나요? 그러니까 보험에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험회사에 돈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에 돈 집어넣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단기 자금, 단기 유동성 자금이 좀 필요하다면 그냥 MMF나 CMA 지금도 이게 증권회사에 있는 계좌잖아요. 그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그다음 마니 마켓 펀드인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뭐예요?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당장 써야 될 돈은 그냥 MMF나 CMA에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행 예금이 아니고. 그다음에요. 어, 뭐 3년, 5년이든 10년이든 전부 다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 그냥 증권회사에 집어넣고요. 어,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ISKA 계좌가 있는데 이게 뭐죠? Individual Saving Account인가? 개인 저축 계좌? 예. IS. 근데 그 중에 증권회사에서는 개별 종목도 살 수 있는 IS예요. 은행 있는데 은행은 개별 종목 못 사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도가 있는 게 낫죠.